가끔 이제 저도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보면은 1일 1식을 하면서 간헐적 단식이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정말 거의 간헐적 폭식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약사님. 안녕하세요. 지금 벌써 여름이 다가와서 더워지고 있는데 다이어트에 되게 관심이 많잖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5월부터 이제 다이어트 하면 딱 여름휴가 가기 좋거든요. 항상 다이어트 먹는 거에 실패하거든요. 어떤 식이요법이 가장 효과적일지 좀 소개시켜 줄 수 있을까요? 건강식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식단은 지중해성 식단이라고 해서 보통 유네스코에서 무형문화재로도 선정이 되었고 2018년부터 23년까지 거의 6년 연속 해가지고 가장 건강한 식단이라고 알려져 있는 식단이 있습니다. 이제 지중해 연안에 이제 위치한 이탈리아나 스페인 이런 국가에서 흔히 먹는 식단인데요. 이제 아무래도 해안가를 끼고 있다 보니까 생선을 조금 더 많이 섭취를 하고 현지에 조달할 수 있는 채소와 과일, 육류보다는 생선류를 조금 더 많이 먹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올리브가 많이 나기 때문에 올리브랑 올리브유를 통해서 불포화성 지방을 많이 섭취하게 되어 있어요. 이 불포화성 지방이 많은 식단인 것 때문인지 심혈관계 질환이나 인지기능 개선 등에서 굉장히 좀 유의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하고 서양 환자한테는 가장 먼저 추천을 하고 있는 건강 식단이에요. 과채나 생선 이런 위주로 먹으면 된다고 하셨는데 마음껏 많이 먹으면 되는 거겠죠? 이제 마음껏 많이 먹는 것도 이제 좋기는 한데요. 저탄 고지 식단을 보면은 그 식단을 지켜가지고 많은 양을 먹은 사람과 칼로리 제한을 한 사람을 좀 비교한 결과도 있거든요. 근데 물론 식이요법 연구가 항상 완벽하진 않지만 전체적으로는 칼로리 제한을 어느 정도 했을 때 체중 감량 효과가 조금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떤 식단이든지 많이 먹으면 안 되는 건 맞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먹어야 좀 적정하게 먹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성인에게 권장되는 남성 기준으로 권장 칼로리가 한 2000칼로리라고 치면은 2000칼로리를 드시면 되지만 내가 살을 빼고 싶다 하면은 거기서 한 300에서 500칼로리 정도 좀 적게 드시는 거를 권장을 하죠. 다른 식이요법은 또 없을까요? 이제 작년이랑 재작년에 가장 많이 인기를 얻었던 식단 중에 간헐적 식단이 있어요. 금식 기간을 조금 가지면서 몸 안에 있는 체지방을 조금 녹여가지고 에너지원으로 쓰면서 체지방이 쌓이는 걸 막게 해주는 식단인데요. 쉽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거는 16시간, 8시간 방법으로 다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8시간 동안 식사를 하고 16시간 동안 금식을 하는 겁니다.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생각하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막 배가 고프진 않잖아요. 그때 이제 뭘 먹지 않고 물만 먹고 점심 식사를 12시에 하고 그리고 저녁 식사를 8시 전까지 마친 다음에 야식 먹지 않고 그 다음날 12시까지 공복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제가 주변에 간헐적 단식하는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점심에 완전 왕왕 폭식을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가끔 이제 저도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보면은 1일 1식을 하면서 간헐적 단식이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정말 거의 간헐적 폭식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금식을 깨는 식사는 그때의 구성 성분이 중요해요. 가공식품이나 탄수화물 위주의 당류를 이제 섭취를 한다기보다는 양질의 단백질과 지방으로 구성된 에너지를 써야지 우리 몸이 자꾸 단백질이랑 지방을 태워가지고 에너지를 쓰는 습관을 배우거든요. 갑자기 탄수화물 예를 들어서 비빔면을 한 3개를 먹었어. 그러면 우리 몸은 계속 또 당을 빠르게 소화하고 에너지를 쓰고 남는 당은 체지방으로 쌓고 그럼 남는 체지방은 에너지로 쓰지 못하고 또 당을 달라고 요구를 하거든요. 악순환이 약간 되면서 탄수화물 중독처럼 계속 당은 땡기고 그러면 금식을 또 지킬 수 없고 이런 잘못된 사이클로다가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식을 깨는 첫 식사는 특히 더 중요하고 1일 1식을 할 때는 건강하게 잘 균형 잡힌 식단을 먹는 것이 중요하지 한꺼번에 다 많이 먹어도 모든 게 다 용인이 된다 이런 식사는 아니에요. 탄수화물보다는 이제 단백질 위주의 식사가 낫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가공식품 같은 음식을 먹는다기보다는 가능하면 클린하게 먹는 걸 권장을 하는데 간헐적 단식의 첫 번째 취지가 몸을 클린하게 만든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식사를 첫 하고 나면은 몸에서 그거를 소화시키고 좀 정리를 할 때까지 8시간 정도 일을 해요. 근데 우리가 3끼를 먹잖아요. 8시간 간격으로. 그럼 몸은 24시간 일을 하는 거예요. 배터리도 24시간을 계속 쓰면은 금방 닳듯이 그런 몸이 쉬지를 않기 때문에 몸 안에 장기도 쉬고 싶고 특히 이제 우리가 인슐린을 분비하는 그런 기관들은 빨리 피로를 해지고 이게 고장이 잘 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아무래도 나중에 당뇨의 어떤 가능성도 높고 그 시스템이 고장이 나게 되면은 체지방도 많이 쌓이는 체질로 바뀌게 되고 그게 일명 살찌는 체질로 되는 거거든요. 근데 간헐적 단식을 잘 지켜주시면은 우리 몸에서 알아서 쌓이는 체지방은 분해를 하기 때문에 좀 살이 덜 찌는 체질로다가 바뀐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제가 요즘에 황제 다이어트라고 또 유행한다고 들었거든요. 그쵸. 남자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다이어트예요. 왜냐면은 고기만 먹어도
된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장점이거든요. 그리고 지방을 또 먹어도 돼요. 이 황제 다이어트가. 그래서 황제 다이어트랑 우리가 키토식이라고 하는 그런 식단도 많이 들어봤을 텐데 사실상 같은 말이고, 애킨슨 다이어트 요법이라고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게 애킨슨 박사가 만든 다이어트 요법이기 때문에 셋 다 같은 다이어트 요법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때 저탄수를 유지를 하는 거고요. 저탄수화물을 유지하다 보면 아무래도 살은 확실히 빠져요. 이 다이어트 방법도 마찬가지로 고기를 막 많이 먹어도 다 된다 이건 아니거든요. 몸 만드는 바디빌더 같은 경우는 닭가슴살 같은 지방이 없고 단백질만 있는 단백질류를 그램을 딱 정량해가지고 먹고, 이제 일반인 같은 경우는 그 정도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고기 식사를 하시되 최대한 설탕 양념이 덜 되어 있는 거, 고깃집에 가면은 밥이나 비빔냉면 이런 거 드시지 않고 고기랑 상추 요 정도만 챙겨 드시는 게 그 식사 방법입니다. 그래서 회식을 할 때도 사실 조금 유리한 편이긴 해요, 이게. 황제 다이어트 같은 경우는 황제라는 말처럼 돈이 많이 들 것 같은데요. 가성비가 좀 좋은 식단 식이요법 같은 건 없을까요? 일단 황제 다이어트를 조금 더 저렴하게 상대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두부 같은 콩류의 음식이라든지 닭을 이용한 요리를 많이 드시는 게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고요. 대체 식품도 요즘에는 많이 나왔어서 대체 식품으로다가도 많이 이제 드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 저는 그보다는 조금 더 지키기 쉬운 다이어트 방법, 그리고 항상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 방법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요즘 또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연예인분들 그리고 이제 셀럽분들이 많이 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야단탄 다이어트라고 하는 건데, 이게 야채,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로다가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찾아봤을 때 아주 예전부터 야채를 계속 먹이려고 하는 노력은 있었어요. 애기한테 특히. 애기를 어떻게 하면 야채를 많이 먹고 야채가 몸에 좋은 거를 증명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논문들이 좀 많더라고요. 젊은 여자들한테 또 다이어트를 하는데 야채를 먼저 먹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연구도 있었고, 당뇨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당 조절하는데 야채가 어떻게 도움이 될까, 이런 연구들이 있더라고요. 당 수치가 높게 되면은 그 높은 당 수치만큼 체지방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 체지방이 전환이 되어서 쌓이게 되면은 이제 살이 찌는 거죠, 저희가 흔히 알고 있듯. 근데 야채를 먼저 먹게 되면은 이제 식이섬유는 오랫동안 소화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혈당 피크라고 하는 게 조금 낮아지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단백질을 먹으니까 단백질도 조금 에너지로 먼저 쓰고, 그러면은 야채 먹고 단백질 먹으면 사실 배가 어느 정도 부르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아무래도 탄수화물 섭취량이 어느 정도 좀 통제가 가능한 순서에서 먹게 되다 보니까 조금 더 적게 먹게 되고, 요약을 다시 하면은 배가 부르고 천천히 소화가 되고 혈당은 천천히 오르고 체지방이 안 쌓이게 되고, 그리고 체지방이 쌓이는 속도가 줄다 보니까 몸 안에 있는 체지방도 쓰게 될 수도 있어요. 이거를 압축적이고 강력하게 만든 게 위고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 식단 말고도 보조제 같은 걸 막 먹더라고요. 네네. 그럼 보조제 중에서도 추천하실 만한 게 있을까요? 보조제가 대부분 야단탄의 식사요법이라든지 황제 다이어트, 지중해성 다이어트 이런 것들을 다 약간 응용한 것들이에요. 첫 번째가 식이섬유를 먹어서 포만감을 준다, 이런 식이섬유를 먹게 하는 보조제가 있고요. 이런 거는 상대적으로 조금 건강에도 무리가 없고 먹었을 때 나타나는 이상 반응도 조금 적은 편이기 때문에 부담이 좀 덜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불포화성 지방산인 오메가3를 먹으면서 이제 내가 좀 고기를 과하게 많이 먹은 날, 건강하게 먹지 못한 날 약간 죄책감을 달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오메가3는 사실 뭐 다이어트를 위한 식이요법으로다가 많이 이제 권장을 하진 않지만 잘 챙겨 먹기 어렵기 때문에 저는 조금 추천을 하는 편이고요. 이제 아무래도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은 조금 먹는 양이 줄면서 변비가 자주 와요. 그래서 다이어트 제품에 보면은 차전자피라든지 이런 변을 이렇게 빵빵하게 만들어가지고 조금만 먹어도 이제 변이 나오게끔 해주는 그런 성분들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대사를 높여줘야 되는데 카페인을 이제 추출을 해서 만들 수 있는 차 추출물들이 많이 들어가요. 녹차, 보이차, 뭐 홍차 이런 어떤 차 추출물들이 아메리카노 딱 먹으면 약간 대사량이 올라가는 느낌이 스스로 들잖아요. 힘도 좀 나는 것 같고, 그런 원리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조제를 밥을 먹기 전에 먹는 게 효과적일까요? 아니면 밥을 먹고 나서 먹는 게 효과적일까요? 저는 보통 식사 전에 드시는 게 차라리 낫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배가 불러야지 밥을 조금이라도 덜 먹을 수 있고, L카르니틴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 몸에 지방을 좀 태우는 데 도움이 되는 영양소예요. 원래 그냥 일반적인 식품에 들어있기도 한데요. 식사량이 줄어들다 보면 영양소가 좀 결핍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따로 챙겨 드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다이어트 식사요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런 식단에 앞서서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일단은 잘 자야 됩니다. 몸이 피곤하면 피곤하기 때문에 계속 몸은 에너지를 갈구하게 되고 계속 먹게 되고 먹는 거를 족족 다 에너지로다가 쌓아두려고 해요. 저장을 하고. 이제 건강도 위험하지만 지방도 잘 안 빠지게 되는 악순환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자는 게 1번이고요. 두 번째는 뭘 먹어서 빼려고 한다기보다는 안 좋은 거를 드시지 않으려고 하는 습관이 훨씬 중요합니다. 가공식품과 액상과당 이런 것들을 줄이시거나 거의 안 먹는 습관을 계속 유지를 하려고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조금 클린하게 먹자인데요. 사실 사회생활하면 어려울 수 있잖아요. 어제 좀 과식을 했어, 어제 회식을 했어. 그럼 그 다음날 조금 샐러드라도 한번 먹으려고 하고 이렇게 의식적으로도 조금만 더 균형을 갖추려고 하면은 충분히 이제 균형 잡힌 식단에 가깝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우리 약속TV 이수진이었습니다.